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요. 최대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50만 원 먼저 받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이걸 잘 사항을 하고 있다면 또 50만 원 추가로 해줍니다. 뭐 신청 방법도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까탈스럽더라고요. 세상이. 돈 100만 원 해주면서 좀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이건 우리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는 별로 맞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사실 100만 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50 나눈 것도 문제고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등한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있는데 또 오늘 문의 주신 분들 몇몇 분들 중에 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취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서민금융진흥에다 전화 상담 먼저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의 주신 분들 거의 뭐 한 절반 60%? 그 이상 될까요? 이 정도는 이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런 분들은 이거라도 어디냐 이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제 출시가 되긴 했지만 오늘에서라도 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금리 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속칭 내구재 내구재라 해가지고 이거 불법 대출이죠.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그러니까 이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죠.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 사금융, 이 내용이 왜 불법 사금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왜 소액의 생계자금이 형성이 되는지, 이건 뒤쪽으로 가면 이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소액 생계비 대출 주요 내용, 만 19세 이상 성인이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3,500만 원 이하.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제2도권 금융 및 정책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한 우선 공급됩니다. 자, 우선 공급. 이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 서민금융 상품 제한 대상 중, 그러니까 정책 서민금융 상품 정부 지원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중이죠. 연체자도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여기 좋아요. 포함해서 지원하되 뭔가 있다는 얘기죠. 초세채 납자, 대출 보험 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물란자는 제외. 이분들은 안 돼요. 자,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이 됩니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썼다라고 그런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 상담할 때 내가 이 자금을 어디다 쓰겠다 또는 어떻게 해서 이거 상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 너무 아쉽죠. 100만 원 진짜 어디다 써. 그래도 이것도 어디냐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100만 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최초 50만 원이요. 최초 50만 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시, 그러니까 연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이죠. 연체 안 하신 분들이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 또 50만 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단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병원비로 내가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는 최대 100만 원까지 한 번에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상환 방식 만기일 시에요. 기본 1년 단위이고 최장 5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마다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연장. 자, 여기 보면 신용요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정, 햇살론 15 등 대출 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이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 이 뜻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상담 1년에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또 연장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채무자의 자격 조건을 보고 다른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걸 또 안내를 해주겠다. 그 뜻이 되거든요. 본인이 채무자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부분 정부전자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죠. 매달 이자만 납부. 자, 납입이자 보면 금융교육 이수시 금리가 0.5% 이나 0.5% 솔직히 의미가 있을까요? 싶지만 자가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0.5% 이나 된다는 거고 50만 원 대출 시 처음에 월이자 6,416원 수준. 자, 여기 보면 표 보면 나와요. 50만 원. 자, 처음에 금융교육 이수했을 때 월 6,416원이에요.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3%가 인하가 됩니다. 이자 성실 납부. 연체 없이 이자 납부하신 분들은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씩이나 6개월 되면 3% 인하 그래서 5,166원으로 하락하고 또 6개월 지나가지고 3% 인하 그래서 월 3,916원 이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건 1년 후가 되겠죠. 1년 후가 되고 이제 100만 원 계산할 경우에는 처음에 12,833원 그리고 3개월 뒤에 1,333원 그리고요. 6개월 뒤에 그리고 또 6개월 뒤 1년 뒤죠. 7,833원 이렇게 금리가 줄어들어 최저 금리는 9.4%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은 금리가 몇 프로? 15.4%. 15점. 근데 0.5% 인하했을 때예요. 그럼 몇 프로요? 15.9%죠. 금융교육 이수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원래 이자는 15.9%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좀. 근데 그래 좋다 이거야. 뭐든지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거 해달라 이거죠. 자, 공급계획 23년 은행권 기부금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총 1,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고 은행권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24년에서 25년 중 매년 500억 원씩 추가로 기부 예정. 신청 수요 등을 감안 필요하다면 지속 가능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다 이거죠. 1,000만 원 해가지고 이거 딱 끝나버리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서 가봐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용 절차를 보면은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서민금융진흥원 있죠. 여기 홈페이지 또는 1397로 전화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방문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서민센터에 직접 방문으로 신청되면 맞춤형 상담은 대출 지원되며 원활한 상담.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신청을 하면 날짜를 이제 정해 준다는 거예요. 정해줘 가지고 그때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나서 대출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날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당시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밀지를 모르고 그냥 했는데 어제 오는 거 보고 너무 많이 와서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사전 예약 변경을 했죠.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자, 어제 온라인 또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구나. 오늘 목요일 금요일은 전화로 사전 예약 온라인 또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약을 해가지고 언제 방문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 주에도 수요일부터 금요일 이 내용은 상황 봐서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예약 방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 보고
여기에 보면은 일단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 그 상황에 따라서 채무 조정이나 복지 및 취업 등 자활 프로그램 연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합 상담. 그러니까 단순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재정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주겠다. 뭐 좋은 취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문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주겠다 이거고, 채무 상환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뭐 종합채무조정상담까지 이런 것까지 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고, 사실 이 내용은 뒤에서 또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옵니다. 또 그때 안내드릴게요. 뭐 복지대 11개 센터 지자체 공무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뭐 자기네들 여기에 뭐 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뭐 신고 그런 걸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서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문할 때 신속한 대출 위해 소득, 신용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러니까 소득, 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이 말은 곧 상담할 때 그냥 전산으로만 내용을 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것은 신분증하고 그리고 대출금 받을 통장 사본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참하면 돼요. 별거 없다는 거죠. 서류는 이 내용 이건 필요 없어요. 밖에서 아까 안내드렸듯이 뭐 이 내용으로 또 하여튼간에 보이스피싱 칭한 놈의 새끼들, 이 내용으로 또 보이스피싱 업체들 혹시라도 문자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소액 생계대출, 생계비 대출 이렇게 이용. 먼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전화. 1397 전화번호, 온라인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본 대출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하게 되면 이제 방문 예약을 잡겠죠. 날짜 언제 방문하세요 해가지고 방문하면 채무조정계 복지 취업 지원 이런 거 신용 부채 관리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대출까지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Q&A가 나오는데,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에 상한 의지가 확인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턱대고 대출은 해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이거 해줬을 때 잘 갚아 나갈 수 있겠느냐? 아, 제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요. 아유, 모르죠. 그때 가봐야 이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예, 확실히 잘 갚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체자, 무소득자. 오, 연체자도 가능해. 신용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 이거 세상에 연체자까지 준대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또 단서가 또 붙을 거예요. 자, 그것도 밑에 보고, 뭐 국세 지방스탠더드 대출, 아까 말씀드린 대출 거절 사유 되는 분들. 자,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다른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하냐. 그런데 한정적인 재원 상황을 감안해 1,000억밖에 안 된다 했죠. 기존 정책 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 지원받도록 하여. 자, 이 말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주겠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결격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용 중이신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 뜻이란 얘기죠. 자, 연체자를 지원하는 대상. 아까 왜 나왔었죠? 연체자도 가능했어. 이건 신용 질서에 맞지 않는데? 그죠? 세상 연체자 대출해줘 버리면 뭐 연체자도 해주면 그럼 연체하고도 대출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나온 얘기가,
연체자의 경우 상한 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 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해줘야지 또 신용 질서에 부합한다 이거예요. 연체자가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 조정 진행을 전제 조건, 그러죠. 이게 단서가 붙는 거죠. 으로 대출을 지원할게. 채무 조정을 기진행 중이거나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시 신보기 종합 채무 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연체자인데 채무 조정을 현재 진행 중. 그러니까 뭐 신용 회복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상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고, 따라서 서민금융센터 방문 대출 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종합 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임.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 사항에 따른 복지 취업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함. 연체자 등 저신용자분들이 보다 저속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추진하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 연체자분들의 경우에는 연체를 하고 우리가 이 대출을 해줄 수는 있지만 당신은 연체를 했으니까 이걸 하루빨리 채무 조정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위에 단서가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안 보이네. 아까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체자분들은 반드시 채무 조정 상담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걸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원을 해줘요. 그렇지 않고 나 연체 중인데 단순히 대출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무 조정 상담 신청을 하고 갚을 의지가 있는, 상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금리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맞죠? 15.9% 일단 15.9%. 소액 생계비 대출 최저 금리는 한 자릿수 9.4%. 이거 뭐 교육 받고 1년이 지나고 나면 9.4%가 된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저는 이거 뭐 금리 높은 것도 문제긴 하죠. 근데 금액이나 좀 더 올려줬으면 했는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나온 이유도 또 있어요. 아래 보면 또 안내 드릴게요. 자, 동대출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 프로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 사금액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서민들은 자금 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 금액과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분 말고 정부 지원 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보다 이자가 더 낮아 버리면 우리보다 자기가 안 좋은 사람이 이자가 더 낮아.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까봐 금리를 높게 15.9%로 책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만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말씀드린 성실상환 인센티브 1년 만에 6%의 금리를 인하. 그래서 9.4%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취약계층 자활지원은 금융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 취업 지원, 상담 연계를 강화하였음. 이거 겪어봐야 아는 내용이고. 자, 한도 100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등한시했거든요. 근데 왜 100만 원으로 했느냐? 이게 여기 나와요. 내구재 대출이 통상 5, 60만 원 내외. 우리 불법 그 내구재 대출 있잖아요. 통상 5,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쓰는 이 대출해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참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대출금액 최애 빈값이 40만 원 점. 적은 게 한 40만 원 정도 되니까 한전등 자원하에서 우선 100만 원 한도로 시행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채 너희들 40만 원 이거 쓰느니 우리 거 100만 원 이거 써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나온 거예요. 이 내구재의 통상적인 대출 금액 5, 60만 원 이걸 본떠 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저렇게 낮다는 거예요. 금리나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성실 상환하신 경우에는 금융교육 이수 시 0.5% 그리고 매 6개월마다 3%씩 두 차례 인하해가지고 1년 후에는 최종금리가 9.9%.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요. 연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금융 이수 교육 방법, 서금원 금융 포털 거기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접수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되고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100만 원 받고 나 또 돈이 필요한데 또 가능해? 라고 하면 동일인 이래. 안 돼. 안 돼. 그 뜻이죠. 자, 공급 규모 및 채용 관련 충분하다고 보는지. 소액 생계비 대출 수요를 추정하는데 어려움. 진짜. 저 이 상품 막 나왔을 때, 이거 누가 이용하겠느냐. 50만 원, 100만 원 받으려고 거기까지 방문해야 되고,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해서 누가 이용하겠느냐 했는데, 어제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소액 생계비 대출 통해 소액의 생계비 조차 없는 분에 대해 불법 사금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추후 신청 수요 및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신청 방법. 대출 상담을 위해 꼭 서민국 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왜 꼭 방문해야 되냐.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도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복합지원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무자한테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맞춰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네. 이제 보니까 신청자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 및 채무 조정, 복지, 취업, 연계 등을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처음 한 번 방문했을 때 50만 원 받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때 또 방문해야 되냐? 그때는 방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음. 왜냐하면 첫 방문 시에는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더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대출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억이에요. 1,000억. 한정된 금액이 현재 1,000억. 더 보완을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1,000억도 솔직히, 이것도 많을 것 같다. 100만 원 이거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했는데, 지금의, 오늘 하루의 내용만 봐서는, 어제죠. 내용만 봐서는, 이거 1,000억도 그만 없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청을 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꼭 자금을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정부 지원 자금이 나오면 금액이 적든 많든 좀 까다롭든 덜 까다롭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을 무조건 버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번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빼먹지 않고 모든 정부 지원 상품은 웬만하면 제가 아는 거라면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